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 각도기 곽선준입니다. 네. 오늘 뭐 아무 죄도 없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굉장히 목소리가 밝아가지고 좋은 일 있나 싶었는데. 뭐 이제 체념했어요. 체념.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일로 나와. 다 나와. 다 엎드려 받쳐. 빡빡 때리는 거야. 나 아무 잘못 안 했거든.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몇 대 맞으셨군요. 몇 대 맞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왜 때리는 건데요? 뭐 이런 분위기? 야, 참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뭐 수급도 카카오뱅크한테 다 쏠려 있었고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 나열해 보면 카카오뱅크가 제가 장중에 봤던 수치지만 1등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도 한 3배 정도 거래 대금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이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02% 상승.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근데 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아가지고 아마 오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얻어맞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종목 하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시장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닌데 네 계좌만 네 종목만 왕창 웅텅웅텅 한 뭉텅이씩 빠지는. 근데 뭐 이런 날도 있죠. 뭐 살다 보면. 네, 그렇죠. 사실 장중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많이 하락을 좀 했었었는데 코스닥은 좀 돌이켜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끝났고요. 오늘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9,5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4,5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0억 매도, 코스닥 700억 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7,5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3,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저거 이제 위험자산으로 넘어간다 하면서 살 것이다 했는데 각방꿀이야. 또다시 외국인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파는 것 같아. 하나도 안 샀어. 오늘 살 듯 했는데. 오늘은 사실 그 카카오뱅크가 수급을 다 가져갔던 것도 있는데 네. 홍콩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1%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0.6% 상해 시장이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쏠린 영향도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약간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조금 보이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역시나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12.5% 상승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대단한 해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3천억짜리도 아니고 3조짜리도 아니고 30조짜리였어요. 네. 네. 코스피 업종 분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은행 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몇 종목이 없거든요. 은행주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서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는 다 증권보험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지주로 들어가야지. 기업은행하고 이게 몇 개밖에 없는데 그렇지. 거기에 카카오뱅크가 들어가서 업종 상승률 자체가 10%나 상승을 그러니까.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빼고 하면 금융업이 1등이었습니다. 역시 카카오뱅크가 12.5%, 하나금융이 2.4%, KB금융 1.5%, 신한지주 1%, 우리금융 0.5% 상승을 했는데요. 뭐 카카오뱅크가 끌어들인 영향도 있고, 네. 그리고 지난 그 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죠. 8bp 정도 상승해서 1.3% 안착을 하면서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한 2, 3%씩 오르면서 오늘도 한국에서도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틀째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많이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오늘 샀고요. MSCI 편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이 뉴스가 후끈했죠. 사실 후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후끈했어요. 저는 옛날 사실 이거 보면서 98년도 IT 버블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닷컴이라 그러면 무조건 갔거든. 근데 지금은 장외 성장주라고 하면은 무조건 땡기는 성향이, 플랫폼 비슷하면 무조건 땡기는 성향이 좀 있네. 이러면서 앞뒤 안 가리고 재보지도 않고 그냥 가네.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속 오늘 신기한 그 마음으로 계속 시세 흐름을 중간중간 체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이미 상장 시장, 장내 시장 영역으로 넘어왔지만 크래프톤이 또 넘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아직 안 넘어왔는데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장외 시장의 큰 대어들이 있는데 요즘 장외 시장 분위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나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당근마켓. 당근마켓도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던 그 당근마켓이 3조인데 신세계보다 더 높아. 네.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은 밸류, 고평가 밸류가 그대로 장래까지 지금 이전되기 시작하는 신기한 양상이 있는데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장내에서 이제 그 쩌리들 된
신세계 애들 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CJ 쩌리, 쩌리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절어 있는 데서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 잘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아침에 방송에서 제가 시가총액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면 시가총액이 3천억이 훌떡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현재 이익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3천조요? 3천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있는 돈이다 보니까 좀 계산이 틀리네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180조가 넘어도 이익 규모가 지금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익 규모 대비 주가 규모가 꽤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이 37조 원 수준까지 왔고요. 네. 장 중에는 뭐 4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훌쩍 넘었었죠. 예, 깜짝 놀랐는데 기아, 포스코, LG전자 다 제치고 코스피 10위권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션과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바로 카카오의 주역이었던 사람이죠. 네. 단테 김동주 오시는군요, 모시고, 드디어. 네.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의 대표자 단테와 가치의 대표자 각도기가 만나서 브로커티는 대담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싸울지도 몰라. 근데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싸워도 괜찮아요. 네. 카카오 내부자였던 사람이 보는 카카오뱅크의 이런 시장 흐름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예. 다르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이렇게 오케이 해주셔 1주년 기념이라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난주 이제 아직 안 올라갔지만 증시각도기 권순장의 브릿지에 제가 잠깐 나갔었는데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리는데 시간에 한계가 있어. 이 편집팀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1주년이라고 왕창 주니까 이거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아니 핀테크는 페이 거 아니야? 뱅크는 핀테크 아닌 거 아니야? 하는 게 저의 의문이에요 지금. 핀테크 고 오케이. 핀테크 오케이. 밸류에이션 높은 오케이. 50배 100배 오케이. 근데 뱅크인데? 은행 망하면 누가 책임져? 핀테크 망하면 누가 책임져? 전혀 달라요. 핀테크 망하면 자기 몫이에요. 핀테크 망하면. 근데 은행 망하면 정부가 출동하죠. 다르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SCI 편입 기대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김동영 연구원이 추정을 했습니다. 유동비율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내 비중이 0.04%이고요. 수급은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총 대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편입 시점은 20일 장 마감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밸류에이션 지적은 뭐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6배를 상회를 했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PER은 150배 정도 넘는 수준인데 사실 뭐 PER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순이익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봐도 근데 좀 비싸 보이긴 하죠. 10배 차이가 넘습니다. 시중은행 대비해서. 근데 지금 1,000억이잖아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네. 올해 1조가 되면 밸류에이션은 뭐 납득이 되지. 올해 1조 한 2, 3천억 1조가 되면? 1조 2, 3천억 해주면 네. 10배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년도에 100억 했거든요. 10배 늘어났잖아요. 또 2년 연속 10배 하면은 어떠한 PER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올해 1조 하는지 난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내일은 또 크래프톤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49만 8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24조 원 수준입니다. 공모가가요. 일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낮았어요. 7.7대 1이었고요. 그래서 이 카뱅만큼의 상승 여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게임 대장주가 NC소프트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18조 원인데 이건 가볍게 추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45%였습니다. 네. 지난 수요 예측할 때는 22%였는데 최종 결과 나왔을 때 보니까 45%였고요. 카카오뱅크는 60%였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안 팔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걸어놓은 기관의 비중이 훨씬 더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상장 첫날 매도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증권사들이 보는 목표가는 지금 메리츠, KTB 두 개가 제시를 했는데 메리츠는 72만 원, KTB 58만 원입니다. 두 리포트 공통점은 배틀그라운드의 IP 확장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KTB 증권은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IP 확장을 위해서 배경 스토리를 포함한 시네마틱 트레일러 영상
만들었는데 이 조회수가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가 잘 나와야 이제 IP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의견, 메리츠보다는 목표가를 훨씬 낮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이익 규모는 꽤 돼요. 그쵸. 이익 규모만 1조 봐가지고는 이익 규모만 봐서는 비싸? 아니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회사예요. 조금 달라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결이 다르죠. 조금. 카카오뱅크만큼 엄청난 멀티플은 아니죠. 네, 그렇게 높은 멀티플은 아니고 게임 회사니까 사실 게임 회사는 멀티플 조금 높게 받는 경향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익 단위 1조 단위가 넘으니까 시가총액 24조만 그 영업이익 대비 20배 정도 이런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하죠. 사실. 네, 조금 결이 달라 이 회사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게임 너무 한 게임에 의존해 있다 이런 비판은 사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판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 다른 거 있다라고 봤는데 다른 게 뭔가 했더니 IP 잘 모르겠는데 디즈니는 아니잖아. 네, 예. 그렇죠. 디즈니가 도널드 덕만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미키마우스하고 도널드 덕 둘만 그렇죠. 있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오늘 수급들을 쓸어갔던 그 아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등의 2차전 지주들도 좀 한몫을 했는데요. 네.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김광진 애널리스트가 그동안 에코프로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가치만 반영을 했었다. 근데 수직 계열화가 강조되는 국면이라서 나머지 자회사들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에코프로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는 거를 2조 8천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에 훨씬 못 미치고요. 시가총액은. 상장사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의 지분 가치는 1조 8천억. 그리고 비상장 가치는 1조 3,500억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이거 합산해가지고 내년 기준으로는 3조 원 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근데 이거 더블 카운팅 있잖아. 더블 카운팅이죠. 이건 아닌데. 더블 카운팅이라서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건데 그것도 절반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아니 상장 회사들은 이미 상장하는 회사들은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뺀다고요? 나는 상장하는 회사는 아예 빼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맞는 계산인 것 같아. 제 계산으로는. 아예 그런 기업은 상장을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주사세조가 한국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분관계법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더블 카운팅이 너무 심해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렇죠. 더블 카운팅 죽어도 상장 못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어 지주회사가 그건 인정 그건 NAV로 인정 자기 가치로 넣어도 돼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 자회사 65개 그렇죠. 조만조만한 거 이런 건 인정하는데 이거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025년도에 지금 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 그 발전량이 1100기가와트가 넘어야 된다는 상황 이에요. 1100기가와트가 넘고 전기차 대수가 2025년에 약 1,500만 대까지 가까이 지금 보고 있어요. 1,200에서 1,5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건 맞죠. 2025년까지 파죽지세. 생각보다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에코프로 HN이 26%. 이 회사는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해가지고 지난 EU에서 그 Fit for 55 그거 했을 때 그 기점으로 좀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이 큰 종목이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도 신성 델타테크 23%, 후성 7%, 동아기업 4%, 첨보 3%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스타일러스 만들던 회사인데. 그렇죠. LG 벤더죠. 네. 근데 얘네들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한참 조용하다가 다시 좀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애플카 개발 실무진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SK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부품 업체와 협업을 대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마그나와 합작사를 세운 LG전자의 전장 사업부와 협의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애플카 생산에 있어서 배터리, 전장 등의 국산 부품 채용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대차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알려졌고요. 애플카는 기존에 중국 업체가 주로 쓰는 LFP 요 배터리를 채용하기로 공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간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산업 현장까지 이
여파가 좀 일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애플이 이제 LFP 배터리를 쓰더라도 각형 배터리가 아닌 파우치 배터리 형태를 채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NCM 기반 파우치 배터리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LG전자와 협력한 마그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애플카 제작 준비가 우리는 이미 다 돼 있다. 북미 공장 증설 의향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좀 잃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오늘 LG전자가 2.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이제 대표에 의하면 애플카 실무진이 한국 미팅 이후에 도요타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지금 기아차는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더 짓겠다고 지금 어디죠? 거기 있는 주에서 더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어디에 이해가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네, 애플이 과연 이제 딸을 잡으려면 직접은 못하지. 네, 그리고 그게 자기네들 방식도 아니고. 전 이거 갖고 내기했어요. 누구랑? 한국 업체가 될 거냐 아닐 것이냐. 근데 내가 사실 훨씬 불리한 내기를 한 것 같아. 누구랑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하고요. 네. 꽤 비싼 내기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에 무선 제품을 8,800만 대 생산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네, 휴대폰과 태블릿 물량이고요. 2분기 출하량이 6천만 대 기록을 하면서 좀 부진했는데 3분기에는 7,300만 대를 목표로 잡았고요. 4분기는 8,800만 대까지 끌어올리면서 3분기 대비 한 20% 이상 추가 생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더블 폰만 보면 이제 카운터 포인트가 추정을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한 790만 대 수준으로 추정을 했고요. 키움증권의 추정치는 한 617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 폴더블 시장이 작년 대비 10배 성장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75%까지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예상 시장 점유율이 폴더블 폰 시장이 한 88% 정도인데 경쟁자가 그 다음에 진입을 하잖아요. 막강한 네. 경쟁자가. 근데도 75%는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휴대폰 부품주가 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옵트론텍이 7%, 파인테크닉스 7%, 캠트로닉스 4%, KH바텍 2% 상승을 했습니다. 주로 폴더블하고 관련이 높은 쪽이 많이 더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폴더블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애플은 2023년에 폴더블 나온다는 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네. 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형기 60% 다 채워서 이제 심사 대상자가 되었고요. 통과한 경우에는 13일에 출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뭐 SNS 텍이 6% 넘게 올랐고, FST 4% 올랐고, 뭐 ENF 테크놀로지 3.7% 올랐고, 기타 뭐 반도체 관련주들 좀 소폭 상승한 종목들이 많고요. 네. 특히나 DDR5 관련주들 많이 더 올랐어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네, 아비코전자, ISC 이런 데는 뭐 많이 올랐었는데 4% 3%씩 더 올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여기는 한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계속 잘 올라가네요. 삼성전자는 안 가도 DDR5 관련주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차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99,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소폭 하락했는데 기아차는 그래도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현대차는 또 7월 달에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7월 국내에서 판매된 총 전기차 대수가 8,200대 정도이고 전년 대비 한 164%나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누적 대수도 47,500대 정도 국내에서 판매가 됐고요. 이 중에 아이오닉5가 7월에는 4,000대가량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14% 증가했고요. 이번에는 테슬라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네. 테슬라 판매량은 7월 달에 한 달 동안 22대 판매했다고 합니다. 공급이 22대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공급이 안 된 영향이겠죠? 네,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얘네는 항상 이래. 그렇죠. 근데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주네요. 근데 너무 안 줍니다. 그렇죠. 뭐 배가 많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너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주네요. 에타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 네.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게 1위 탈환이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월 대비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 이렇게 그렇죠. 보셔야죠. 기사 양반들이 저걸 가지고 1위 탈환 이런 식으로 다 글 쓰는데 그거는 소음이에요.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건 소음이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와, 현대차가 막 테슬라보다 경쟁력이 있어. 진짜 웃기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 아닌 거고, 저 공급 만약에 테슬라가 5천 대고 만 대고 한국 넣어주면 팔릴 것 같습니까?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제가 보기엔 그냥 다 팔려요. 그쵸. 5천 대면 5천 대 다 팔리고 만 대는 만 대 다 팔려요. 안 오는 것 뿐이에요. 연간 생산.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난리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쟤네가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주문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설비 증설을 하면 할수록 이거 환장하겠다는 거지. 아까 2025년에 1200개인가 1500만 대 그 사이에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대수가. 거기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러면 1년에 30만 대에서 50만 대씩 증가했을 때 테슬라의 대수는 과연 저기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건가. 점유율은 줍니다. 점유율은 주는데 근데 얘네가 정말 캐퍼를 가열차게 증가를 시켜서 50만 대씩 만약에 늘린다. 그래서 54, 200만 대 더 늘려가지고 저때쯤 되면 한 뭐 250만 대 정도, 300만 대 하면 진짜 상황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상황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빨리빨리 쫓아가 줘야 되는데 내연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걸 못 쫓아가요. 그나마 저는 한국은 조금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요, 기존 노조들이 오케이 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이 그 전기차 관련해서 행사할 때 저기 안 불렀잖아요. 테슬라 안 불렀죠. 안 불렀잖아요. 노조가 없어서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히려 제가 보기엔 한국 노조는 여기 더 부드럽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 노조들은 전기차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저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만나본 분들은 있어요. 오히려 기아차나 이런 쪽은. 네. 근데 저기는 아예 오히려 더 심각해. 그래서 이참에 한국 현대 기아차가 좀 빨리 치고 이쪽으로 좀 제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도요타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거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단 잘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갑자기 이러니까 큰 채널도 아니고 조그만 채널에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하여튼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음. 네. 그리고 이제 당근마켓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시리즈 D 투자하면서 1,800억 투자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GS 리테일이 200억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로 이제 기업 가치는 3조 원 인정받았고요. 2년 만에 기업 가치 15배 상승을 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당근마켓 월간 이용자 수가 1,500만 명으로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GS 리테일이 지난 7월에 이제 GS 홈쇼핑과 합병을 했잖아요. 이 이후에 올해 들어서만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 펫프렌즈, 당근마켓 잇따라서 이 비상장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과 시너지가 가능한 이제 유망 스타트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네. 부릉은 지분 한 20% 가까이 확보를 하면서 2대 주주가 됐고요. 네. 주요 도시에 이제 주문하고 한두 시간 내에 즉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한두 시간 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더 빨리 해? 배민 요기요 제가 어제도 시켰어요. 그 동네 편의점에서 이렇게 시켰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오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부릉이 엄청나게 커져야 될 텐데 규모가. 그 택배 규모가 막 베트남처럼 오토바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분 만에 이렇게 다 탁탁탁탁. 이미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 타던 생각이 나는군요. 젊은 날에 오토바이 타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겁도 없이 탔던 것 같아요. 시내에서 빨간 불 말고 그 주황색 불 있잖아요. 그럼 땡기는 거야. 요즘 쓰거든. 아주 위험하죠. 그때는 땡겨.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오토바이 조심하십시오. 운전할 때도 진짜 요즘에 깜짝깜짝 놀래죠. 오토바이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 GS 리테일에 한두 시간 내에 배송하겠다. 이 목표는 아무래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들하고 손잡고 지금 요기요 인수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당근마켓 3천억이고 3조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또 언급되겠습니다만은 거대 기업들은 원하면 그냥 다 살 수도 있어. 이런 회사들. 근데 시가총액 다 쪼그라들어 있어. 되게 웃기는 여러분 되게 웃깁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장내 거대 기업은 돈은 많은데 쭈그러들어 있고 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장내 쭈그리들한테 돈 받고 싶어해. 쭈그리들한테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이쪽 애들이 이 쭈그리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 이런 아주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웃기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얘기했지. 장외가 비싸다. 근데
나는 이게 장내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장내 안 올라가고 얘네들 올라가는 상태로 봐서 이 밸런스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격차가 막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이 비상장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요.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에 차 팔아가지고 먹는 이거 마치 밀크티 팔아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17조씩 올라. 와 진짜 이게 지금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되게 웃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이 비상장 주식 그 투자하라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근데 그래서 딱 맞네. 99년도에 그런 게 엄청 많았어. 그래요? 손님들 계좌에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 주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거의 대부분이 다 망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 주식을 제 계좌에 먼저 입고를 해주겠다, 넣어주겠다 먼저. 그리고 들어온 거 확인하고 주당 4,000원으로 입금을 해줘라 우리 회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고 뭐? 내년에 상장을 한대요. 상장 주관사 어디냐고 물어보죠. 상장 주관사.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좀 약간 일부러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잘했어. 역시. 그러면은 증권신고서 제출하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출했죠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기다 이거는 정말 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알았는데 제가 이 똑같은 전화를 지난주에 고객분한테 받았어요. 고객분이 이 비상장 주식 그 넣어준다고 하는데 먼저 넣어준다고 하는데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는데 불러줘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저한테 전화를 바꿔보니까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4,000원을 계산을 해서 보내면은 그 회사가 뭐 상장이 안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높아 보이고요. 상장이 되더라도 4,000원의 가치를 아마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종의 보이스피싱. 4,000원만 늘어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4,000원짜리 주당 4,000원짜리 뭐 100주. 그렇죠. 원하시면 1,000주. 한 뭐 주가 이렇게. 아니니까. 뭐 최대 몇 천만 원까지 뭐 투자를 할 수 있다. 8천만 원인가까지 뭐 저한테 한도를 준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약간 액면가 엄청 작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들 이상한 것들 다 긁어 모아서 내년에 상장한다 이러면 솔직히 지금 비상장 주식 기업들 IPO 시장 핫하고 내년도에 뭐 이거 공모가 8,000원 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2배 상승 여력이 있네 하고 입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도기 이 TV도 지금 상장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빨리 이렇게 장외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닐 거니까. 아닐 거니까. 이거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9.9%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상식적으로 내년 상장이 몇 달 남지도 않은 그런 종목들을 예상되는 그 공모가 대비 반토막에 그것도 다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먼저 계좌에 꽂아주고 나중에 돈 주라 이런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 거죠. 미친 짓이야. 네. 무슨 뭐 자선단체네? 입장 바꿔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너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아 진짜? 그러게 요즘 너무 많아요. 미치겠다 진짜. 뭐 종목 추천 전화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이거는 좀 새로운 유형의 사기인 것 같아서 좀 신선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종목 추천 이런 거 진짜 아니 됩니다.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이 벌죠. 종목 추천으로 돈을 꽤 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본업보다 그거 하면 돈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아요. 근데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길이 아니고 제대로 된 투자자를 형성하는 길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종목을 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말씀드릴지 몰라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제대로 된 투자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손으로 씨 뿌리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지. 이렇게 해서 돈 실제로 벌었다고 하면 뭐 할 건데 나중에 또 시장 빠지거나 흔들리고 하면 결국 마음 못 견디고 해서 다 돌아가면 타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네. 오늘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는 빨리 인사드리고 이따 8시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